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집회 뱀처럼 지혜롭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댓글을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댓글을 보면서 대화도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10월 바로 10월 3일 역사상 최고의 집회에 정화원 목사님과 함께 참석하고 10월 9일 집회, 10월 25일, 26일 또 1박 2일의 광화문 철야 대집회와 예배, 청와대 앞에서부터 광화문 광장까지 270일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집회 시위를 했습니다. 김문수TV도 당시에 청와대 앞에 천막을 치고 조국 물러가라 하면서 270일간 그곳에서 매일 집회하고 매주 집회하고 매일 하루에 오전 11시, 오후 4시 그리고 매주 주말 집회와 또 주일은 예배를 함께 광화문에서 연합 예배를 올렸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느냐 저보고 많은 분들이 말씀도 하시는데 올해는 매우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집권 후반기 내리막길이 됐습니다. 이제 1년 8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임기가요. 이 내리막길에서 자동으로 대통령 지지도도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도도 떨어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를 악용해서 언론노조, KBS, 방송, 신문, SNS, 문바들 집중적으로 떼공격을 하고 해서 코로나 독재를 강화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과 맞서서 13만 대한의사협회만이 유일하게 문재인의 사회주의 의료정책과 정면으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의사들이 이렇게 승리한 요인을 제가 깊이 생각을 해보고 또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님과 여러 의사들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의사들은 13만 의사들이 눈물 날 정도로 단결력을 보여줬습니다. 절대로 똘똘 뭉쳤습니다. 의과대학 학생 한 명이라도 만약 문재인이 희생을 시키면 의과대학 교수들은 저는 그 좋은 의과대학 교수직을 사퇴하겠다. 아예 성명을 냈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요즘에 대학이 이런 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학생이 다치면 나 의과대학 교수직을 그 좋은 의과대학 교수직을 나 사퇴하겠다.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이런 성명을 내는 이 자체가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요즘에 대학 교수들 자기 혼자 살기 바쁘지 학생을 위해서 교수 전원이 정권과 맞서서 교수직을 사퇴하겠다. 이런 교수들이 요즘 어디 있습니까? 바로 스승으로서 가장 모범을 보였습니다. 또 이 의사협회는 전공과목, 외과든 내과든 어떤 과든 전공과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전공과목을 전부 뛰어넘어서 또 전라도까지 광주까지 전 지역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스승이든 제자든 인턴이든 레지던트든 전부 다 하나가 돼서 똘똘 13만 명이 뭉쳐가지고 끝까지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 철통 같은 단결력. 아마 저 좌파들은 민노총, 언론노조, 전교조 다 단결을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의사들만큼 감동적인 단결력을 보여준 사제간의 놀라운 희생과 헌신 보여준 그런 집단은 저 좌파 속에서도 없습니다. 정말 의사협회 또 의사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K방역의 주인공은 문재인이 아니죠. 바로 13만 의사입니다. 이 대한민국 저도 미국에도 가보고 유럽에 어디 또 일본 중국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의사들은 정말 한강의 기적을 이룬 첫 번째 공로자죠. 저만 하더라도 어릴 때 우선 의사가 없고요. 뭐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회갑 잔치도 했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환갑 잔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칠순이 돼도 잔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 나갔다가. 세계 최장수 국가로 대한민국을 끌어올린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대한민국 의사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의사들은 정말 한강의 기적의 주인공이고, 또 아파도 요즘에 걱정이 안 돼요. 다만 걱정은 아유 언제 죽지? 이거 몇 살까지 살지? 그때까지 뭘 먹고 살지? 솔직히 저희같이 연금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죠. 그래서 장수를 넘어서서 이제는 아픈 것보다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걱정일 정도로 의사들의 실력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 이거 뭐 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내 몸을 맡길 곳은 문재인이 같은 거. 이거 뭐 1년 8개월만 집에 갑니다. 문재인이 아니라 의사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의사가 잘 돼야 된다. 의사를 믿을 수 있지만 문재인은 안 믿죠. 솔직히 정치인은 안 믿죠. 의사는 말하면 믿지 않습니까? 저도 의사 말이라면 몇 시에 약 먹으십시오. 식사 전에 먹으라면 전에 먹고, 뒤에 먹으라면 뒤에 먹고, 30분 뒤에 먹으라면 30분 뒤에 먹고, 뭐 입원해서 퇴원을 내일 하면 내일 하고, 의사 말은 곧 100% 또박이로 지키지 않습니까?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치인 말 믿습니까? 문재인이 하는 말 다 거짓말이죠. 국민 모두가 온몸으로 평생 살아오면서 의사들의 실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KBS 의용 언론들이 가짜 선동 나팔을 불어도 우리 국민들이 안 넘어갑니다. 이 뭐 의료가 이게 공공의대를 만들어야 된다, 공공의료를 해야 된다, 아무리 그래도 안 믿습니다. 바로 의사들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잘 싸운데 비해서 우리 문재인이 교회 대면 예배를 원천 금지했죠. 예배하지 마라. 예배가 문제가 있다. 그것도 또 딱 교회를 딱 찍어요. 뭐 정광훈 목사님 사랑제일교회만이 아니라. 그런데 교회 예배를 원천 금지를 해도 한국교회는 뿔뿔이 흩어져서 성명서 하나 공동으로 못 내고 그냥 전부 다 엎드려 버렸습니다. 오히려 가장 앞장서서 싸우는 정광훈 목사를 한기총에서 제명을 했죠. 8개 교단이 이단시했죠. 문재인은 얼씨구나. 정광훈 목사를 보석 취소라는 이름을 구속했죠. 오늘 또 다시 그 재판했는데 뭐 보석 허락을 안 합니다. 교회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광화문 집회를 코로나 확산 주범으로 몰았어요. 광화문에 왔던 사람들 전부 SK, KT, 또 LG, 통신사 3개를 전부 압박, 겁박을 해가지고 핸드폰 위치 추적 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전부 다 가져갔습니다. 그걸 가지고 보건소에서, 각 구청에서, 시청에서 전화를 하고 공갈 협박을 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아니 광화문에 갔던 사람, 교보에 간 사람도 있고 다른 약속 때문에 간 사람도 있는데 전부 다 무조건 이렇게 핸드폰 위치 추적을 전부 다 해서 광화문에 갔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었죠. 이거는 앞으로 이 통신사 3사 모두 그 관계자 다 구속될 겁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이거는 국민들이 절대 용서 안 할 겁니다. 이거는 통신비밀보호법뿐만 아니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전 세계 역사상 이건 아마 통신 역사상에도 있은 적이 없을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의 조선노동당 이런 거는 공산국가 제외하고는 저는 이런 거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계엄령을 선포하고 기독교인과 광화문 집회 참석자를 마녀 사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3일에 개천절 광화문 집회는 역사상 최대의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였습니다. 정말 10월 혁명이라고 했죠. 감동이었습니다. 원래 개천절인 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반문재인 국민대회 의장 정황훈 목사가 구속이 됐습니다. 교회는 사분오열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저는 이렇게 사분오열이 되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냥 너무 심하게 흩어져 있고 나눠져 있고 서로 욕하고 물고 뜯고 정황훈 잡아넣어야 되는데 오히려 고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문재인은 코로나 계엄 상태로 재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민생 바탕과 코로나 공포와 정치적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의용 언론은 권력과 거짓에 대한 비판이 없습니다. 언론은 이거 도대체 완전 의용화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비판 정신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언론인 출신 바로 지금 강양구부터 진중권 그리고 서민 교수, 의과대학 교수죠. 그리고 김경률 회계사, 또 권경의 변호사, 조국 흑서선 분들 그거 읽어보세요. 한국 언론이 이렇게 비판 정신이 없어져서 이거는 소금이 짠맛을 잃고 땅바닥에 버려져서 짓밟힐 것이다. 이미 짓밟히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짓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만 KBS 정신 차리세요. 야당은 이 국민의 힘이라고 이름까지 바꿔가지고 또 뭐 이 야당은 문재인 이중대가 돼가지고 광화문 참석자들을 극우 세력이니까 우리는 그들하고 상관이 없다. 아예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야, 정말 어려운 사람을 등짝을 차고 밟고 침을 뱉고 이런 야당이 이게 야당입니까? 아니 문재인 물러가라고 싸운 사람 박수는 못 쳐줄 망정, 동참은 못할 망정, 그걸 그렇게 침 뱉고 발로 짓밟고 선을 긋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 야당입니까? 저는 야당 정신에 이런 거는 역사상 어느 야당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야당이 지금 코로나 독재 거기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이번 추경 7조 8천억 한다는 그거 전 빚더미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빚을 많이 내는데 자기들이 국회의원들이 갚습니까? 문재인이가 갚습니까? 공무원이 갚습니까? 우리 국민이 갚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금 폭탄을 얼마나 때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여기에 포퓰리즘의 앞장서가 뭐 기본소득제를 한다, 돈 더 주라 이따위 소리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야당입니까? 국민들 세금 줄여주고 국가의 빚을 줄여주고 기업을 보호해 주는 것이 그게 야당이지. 오늘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정경련에서 무슨 상법 같은 거 이거 안 되겠다. 기업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갔는데 오히려 이거는 경제민주화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김종인이 뭐 그거는 정경련에서 온 대표를 아주 우습게 내보내고 거절했다고 하는데 이게 야당입니까 이게? 자, 자유민주 애국 세력은 코로나 전파 주범으로 마녀 사냥당하여 고립무원의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자유민주 애국 세력은 더욱 뭉쳐야 됩니다. 우리들은 더욱 뭉쳐야 됩니다.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낙관, 희망 이것을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남북 간의 통일도 자유통일이 되지 절대로 연방제 통일 안 된다. 절대로 공산통일 안 된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반드시 대한민국은 자유 통일을 하고야 만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반드시 저 주사파 일당을 물리칠 것이다. 확실한 확신, 승리에 대한 낙관적 희망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애국심입니다. 지금은 낙관을 잃지 않고 절대로 비관,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은 추미애, 조국, 윤미향 이 국민 기생충이 아주 수두룩합니다. 우리 국민들 등에 붙어가지고 빨판으로 우리 피를 빨아먹는 이 국민 기생충 추미애 일당들, 그 집안부터 일당들, 조국, 윤미향 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이 빨판들, 문재인이부터 청와대에 있는 그 주사파들, 이 국민 기생충입니다. 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바로 쥐들이 그 기생충 영화 만들어가지고 아주 재미 좀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민 교수가 바로
문과입니다. 노무현 노과입니다. 이 기생충 전문 박사 의사가 이게 기생충들이라고 딱 거기 책에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대변 검사를 해야 되겠다. 기생충 좀 잡아내야 되겠다. 이 기생충들은 숙주, 대한민국 자체를 다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못된 기생충들. 이거는 뱃속에 있는 기생충보다 더 나쁜 기생충이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도덕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영업은 다 망했습니다. 지금 뭐 하루에 문 닫는 이 자영업자, 식당이나 뭐 노래방 이런 게 하루에 1142개가 문 닫지 않습니까? 기업이 무너지고 청년은 절망하고 세금 폭탄으로 국민은 자살하고 나라는 빚더미가 산더미로 바뀌었습니다. 한미동맹은 백척가 안 돼요. 한일 관계는 파탄이 났습니다. 문재인 임기 이제 1년 8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기게 돼 있습니다. 내년 뭐 보궐선거 이런 거 안 보더라도 1년 반 개월 뒤에는 문재인 집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주사파들과 싸우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낙관적인 희망을 가지고 절대로 우리가 절망해서 안 되지만은 뱀처럼 지혜로운 전략 전술을 써야 됩니다. 오합지졸처럼 서로 비난하고 우리끼리 싸우는데 열중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요즘 보면 뭐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 뭐 유튜버들끼리 싸우고 서로 뭐 또 이거 안 됩니다. 동지들끼리의 이견과 대립은 서로 대화와 이해, 때로는 참을 줄도 알아야죠. 부부간에도 아무리 매일 같이 사는 부부간에도 때로는 참아야죠. 참지 않으면 이 가정이 깨지잖아요. 대화도 하고 이해도 하고 안 될 때는 참아야 됩니다. 욕하면 안 됩니다. 서로 그냥 집에 던지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는 동지들끼리는 바로 대화와 이해,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모택동 저도 뭐 문화대혁명 때 이럴 때라든지 제가 옛날에 좌파였을 때 모택동 제가 많이 읽고 모택동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모택동에 16자 전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교활한 전법입니다. 적진아퇴, 적이 오면 후퇴하고 적주아유, 적이 주둔하게 되면 우리는 가서 계속 그 괴롭힙니다. 저기 무슨 뭐 가짜로 저쪽에 무슨 일본군이 옵니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또 그 교란을 시킵니다. 적피아탓, 적이 필요하면 공격을 하고 칩니다. 적이 후퇴하면 그때 추격해서 따라가서 때립니다. 이렇게 모택동의 16자 전법은 절대적으로 약세인 중국 홍군, 공산군이 막강한 국민당 군을 이기는 그런 게릴라 전법인데요.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바로 이 주사파 세력에 의해서 너무 약화되어 있습니다. 기업도 겁을 먹고 아이고 되겠나. 그리고 교회도 전부 겁을 먹고 엎드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도 전부 힘들어서 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잡혀가고 세무조사하고 이 유튜버들도 노란 딱지 때문에 뭐 돈도 안 들어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다 감원하고 이래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바로 절대적인 약세일 때는 뱀처럼 지혜로운 이 게릴라 전법이죠. 바로 적이 오면 후퇴하고 적진아퇴, 적이 머물면 교란하고 적이 필요하면 공격하고 적이 후퇴하면 추격한다. 이 16자 전법이 굉장히 아주 지혜로운 전법입니다. 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사람이 너무 우직하게 하면은 망해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약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매우 지혜롭게 머리를 짜고 우리끼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뭉쳐야 됩니다. 우리는 뭉치고 적에 대해서는 아주 교활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 자유애국 세력은 이 10월 투쟁 코로나 상태에서 저들이 완전히 지금 질병관리본부부터 공무원, 검찰, 경찰, 통신사, 각 판사, 뭐 언론, KBS부터 언론, 정교조부터 요즘 합법화 또 시켜줬습니다. 김명수가. 뭐 노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지금 기업도 못하겠다, 자영업도 못하겠다, 뭐 교회도 지금 예배도 못하게 하니까 뭐 하나님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때에
첫째, 광화문에서 대중집회를 계속 하겠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뭐 이거는 뭐 말릴수록 제가 말린다고 들을 사람들도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문재인이 함령을 파놓은데 들어가겠다는 사람은 뭐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함정에 들어가서 나 빠져 뭐 그 희생을 통해서 나는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겠다. 이런 분들을 뭐 말릴 수는 없으면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 방식은 꼭 좋은 방식인지. 그러면 추석 때 또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분명히 확산될 겁니다. 추석 때. 고향 갔다가 뭐 많이 이동을 많이 하니까 아무리 가지 마라 그래도 가죠. 이 수천 년 된 추석 전통을 어떻게 문재인이 말한다, 코로나 말한다고 뭐 안 가겠습니까? 옛날에 뭐 콜레라부터 시작해서 무슨 독감이 있더라도 다 뭐 일제시대 때도 추석 때는 고향에 다 갔습니다. 뭐 그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추석 때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광화문 때문에 이렇다 덮어 씌울 겁니다. 문재인이 하는 수가, KBS 하는 짓이 뻔합니다. 두 번째, 서경석 목사는 새한국 국민운동 본부가 주도를 해가지고 차량 시위를 하자. 그는 내일 토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26일, 9월 26일, 10월 3일, 10월 9일 계속 차량 시위를 하자. 이거는 차량 자기 차에다가 뭐 프레카드 하나 붙이고 아니면 추미애 퇴진해라, 문재인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해서 자기가 붙이고 싶은 거. 4.15 부정선거 이거는 무효다. 뭐 다시 재검표해라든지 뭐 이런 우리들의 현안 요구를 해서 차량 시위를 하자. 뭐 그건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저들도 9명 이상 하지 마라 그러지만 차가 한 대씩 가는 거 그거야 뭐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그리고 세 번째는 4.15 부정선거 민경욱 국회의원이 국민투쟁본부에서 하는 거는 10월 3일은 1인 시위만 하겠다. 뭐 부정선거에 대한 1인 시위만 하고 10월 9일에 좀 하겠다는데 10월 9일도 이들이 또 못하게 특별 강화고요. 코로나 방역 특별 강화 기간을 또 2주를 설정을 한다고 정세균이가 저번에 발표하더라고. 이것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방역에 대한 불신을 강화를 시킵니다. 그때 가서 추석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건 미리 이번 주 월요일에 벌써 추석 끝난 연휴 지난 다음에 10월 3일, 10월 9일 이 연휴 기간에 계속적으로 이 특별 강화 기간을 정하겠다 이렇게 하는, 이거는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는 이 1인 시위만 하겠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1인 시위를 어떻게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 뭐 지금 광화문에도 하고 미 대사관 앞에서도 하고 아무리 뭐 청와대 앞에서도 하고, 1인 시위는 시간, 장소, 방법 제한이 없습니다. 기자회견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 방법을 계속 찾아내야 되는데, 절대 여러분, 첫째는 절망하면 안 된다. 우리는 낙관적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절대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 그래서 4.15 할 사람은 부정선거 할 사람 부정선거 시위와 투쟁을 하고, 또 문재인 퇴진하라고 할 사람 하고, 추미애 퇴진하라는 추미애 물러가라 그러고, 뭐 각자가 하면 됩니다. 정광훈 목사 석방하라는 사람 석방하라고 하면 되고, 전부 이렇게 각자가 하면서 힘을 합쳐 나가야지, 서로 왜 부정선거는 안 하고 추미애만 하느냐, 뭐 문재인이 안 하고 왜 추미애 물러가라 그러기만 하느냐, 뭐 정광훈 목사님 석방 이야기는 안 하느냐, 뭐 다 서로 함께 힘을 합쳐서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제 말씀은 이상 마치고요. 여러분들 말씀 중에서 특히 지금 보면은 페베리 님이 또 이렇게 슈퍼챗을 쏘셨는데 감사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1인 시위는 제한이 없고 부정선거도 계속 하시고요. 정은경 뭐 양심을 찾아라. 근데 정은경도 뭐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의사협회 13만 명이 하나로 뭉쳐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계속 하는데, 이거요, 만약에 가짜로 이 여러 가지 검사 결과 또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나쁘게 했을 경우는 나중에 그런
서류 조작이든지 공문서 위조 이게 다 잡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멀지 않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거는요, 코로나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는 방역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방역을 하면서도 또 경제, 자영업자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식당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죠. 왜 학교를 못 가게 합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자유와 인권,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됩니다. 달마시안 100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자체를 절대로 방역만 하면 되는 걸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스웨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방역과 경제활동, 교육, 문화, 사회활동 그리고 자유와 인권, 집회시위, 국민의 집회시위 그 다음에 핸드폰까지 다 추적하고 이거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통신비밀보호에 대한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광훈 목사님 석방 석방해야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정광훈 목사님 누구를 두들겨 패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폭력을 한 것도 없어요. 말씀이 좀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거는 법적으로 따져야 될 문제. 말이 좀 세게 한다 이거 가지고 구속시키는 것은 안 됩니다. 풍선 옷, 옷 같은 거 이런 거는 풍선 옷을 입든지 풍선 들고 가든지 검은 걸 입든 그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집회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1인 시위 같은 건 괜찮은데 저들이 파놓은 함정, 저들이 파놓은 함정에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은 뱀처럼 지혜로워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그 무대뽀로 나가면 되지. 무조건 나는 일직선이다.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돌아갈 줄 또 알아야 되고 구덩이 파놨을 때는 피해갈 줄 알아야 됩니다. 파놓고 기다리는데 KBS부터 쭉 파놓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나 죽습니다 하고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인데 난 그래도 죽겠다. 나는 완전히 순환을 받겠다. 나는 순교를 하겠다. 나는 구덩이 파놨는데 가겠다. 가실 분은 들어가서 빠지든지 하십시오. 그럼 저는 그런 거는 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힘만 많으면 빠져 죽을 사람 죽고 이러면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숫자가 적고 힘이 없는데 꼭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 하게 되면은 이 KBS부터 모든 방송 언론이 기다리고 있다가 다 덮어 씌우고 또 경찰에서도 이러고 또 질병본부나 보건소 같은 데서도 광화문 때문에 전파가 됐다. 지난번에 나왔지 않습니까? 광화문에서 무슨 전파를 했습니까? 광화문에 그거 합법 집회인데 근데 합법 집회를 했는데도 불법 집회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 합법 집회입니다. 광화문에 일파만파 그리고 동안면세점 한 게 합법 집회고 또 롯데백화점 앞에 한 것도 합법 집회입니다. 거기서 전파된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저거 검증을 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하지 않냐. 우리 검증 요구를 다 해놨습니다. 재판까지 다 갈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부정선거도 5월달에 이미 소송을 제기했는데 4월 15일에 선거 아닙니까? 5월달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금이 벌써 9월 아닙니까? 넉 달, 5달이 됐는데 아직까지 재검표 안 하고 재판을 진행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게 문제입니다. 자전거 시위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면은요, 지하철은 하루에 350만 명이 타고 다니는데요.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보시다시피 거기 분명히 옮겼지만은 지하철이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직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직장에 가면은 거기서 점심 먹잖아요. 이러면 그런 데서 옮겼다 그러지. 그럼 지하철에서 옮겼는지 옆에 누가 확진자인지 알 게 뭡니까? 그래서 이거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역학적으로 찾아내기가 역학조사를 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1인 시위도 괜찮고 그 다음에 깃발을 이용해도 되고 또 옷을 어떻게 입어도 되고요. 차량 시위도 좋고요. 차량 시위는 9명까지 밖에 안 된다는데 꼭 9명씩 안 다니더라도 한 명 가도 다 달고 깃발 달고 플래카드
크게 붙이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면은 아무래도 힘이 약화됩니다. 우리가 모일 때가 가장 힘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헌법에 왜 세계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집회 시위의 자유, 권리를 보장하느냐. 이거는 옛날 그리스 시대 이전부터요. 아주 옛날부터 항상 인간은 사회적 동물, 모이게 돼 있습니다. 혼자 딱 떨어져서 사는 인간은 없습니다. 항상 인간은 가족끼리 모이고 부족끼리도 모이고 뭐 옛날 추장들 중심으로 회의도 하고 가족끼리 또 그 다음에 가족 회의도 하고 이거 인간은 모이게 돼 있습니다. 이 집회와 시위 이거는 인간의 생활에서 근본입니다. 이거를 막는 거는 문재인이 아마 나중에 크게 이거는 헌법 위반으로 저는 인권 변호사 이런 거는 이야기할 자격은 물론 없고요. 저는 크게 나중에 감옥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뭐 25년, 33년, 32년 이렇게 하는데 이 문재인은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10배, 100배 더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문재인에 대해 가지고 꼭 정면으로 나 붙어야 되겠다고. 의사가 정면으로 붙는데 그럼 의사는 왜 이 불법 집회예요? 의사들은 의사들이 여의도 공원 앞에서 LG 쌍둥이빌딩 앞에 그 대로변에서 집회를 5만 명이 했는데요. 저도 그때 가봤습니다. 그 불법 집회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괜찮았냐? 의사들은 워낙 뭉쳐있기 때문에. 그 다음 코로나는 문재인이보다 의사가 더 많이 알잖아요. 경찰보다 의사가 더 많이 알잖아요. 그 다음에 보건소 직원보다 의사가 더 많이 알잖아요. 공무원보다 의사가 더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의사 때문에 확산이 됐다. 여의도 집회 때문에 의사들 여의도 집회 때문에 그 불법 집회 때문에 코로나가 퍼졌지 않냐. 아무리 말해봤자 의사들을 이길 공무원이 없습니다. 의사 이길 KBS 기자가 없습니다. 의사 이길 정치인이 없어요. 의사 이길 문재인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의사들이 하는 집회는 그렇게 몇만 명이 모여가 하더라도 불법 집회를 해도 코로나 확산 주범이다 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또 5개 집회는 위험성이 없고요. 그리고 또 의사들은 불법 집회를 해도 그거는 마녀사냥을 못하잖아요. 왜? 의사가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 있으니까요. 모든 전문성과 검사는 의사와 의사계통의 병리사 뭐 다 그 계통이지 않습니까? 간호사, 약사 이런 사람들 도움 속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한의사협회에서 이 의과대학 4,000명 늘리는 것 그리고 뭐 지방에 자기들이 도지사와 시민단체가 시험을 봐가지고 의과대학 학생을 뽑겠다. 그 다음에 지방에 뭐 전라도에 공공의대를 만들겠다. 이런 거 전부 다 그거는 정면으로 붙어가지고 다 깨버렸잖아요. 이 의사들이 정면으로 문재인하고 붙어가지고 이긴 가장 확실한 집단이 의사입니다. 그건 정말 여러분들 박수를 많이 좀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목숨을 가지고 자기 지지율을 올리는 정치인이라는 거는 표만 받을 수 있다면 집문서도 팔아먹고 뭐 이혼도 가짜로 이혼도 하고 이상적인 국회의원들 하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정치라는 것도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륜보다는 나라까지 팔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재인이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주의를 팔아가지고 이걸 헌법을 개정하려고 했을 때 실패했습니다만 이래가지고 지금 북한하고 일국 양제하자는데 이게 바로 홍콩과 중국 대륙 공산당이 바로 일국 양제하겠다. 50년 동안 일국 양제하겠다는데 그거 안 지키잖아요. 공산당은 아무리 약속하고 협정 맺고 뭐 해도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연방제 이런 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확실한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완벽하게 제로로 만들 수 없습니다. 지금 100명선으로 떨어진 것은 뭐 좋은 겁니다. 이 정도면은. 근데 문제는 코로나 걸렸던 차명진 의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 나았지 않습니까? 집에서 가서 요즘에 자기 유튜브 하려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절대로 코로나 걸린다고 다 죽는 게 아니고, 신속을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연세가 80이 되셨고 원래 기저질환이 있으세요. 원래 몸이 안 좋으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고 지나치게 고령으로 쇠약해져 계시는 분은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코로나보다 10배 이상 많이 돌아가시는 분이, 대한민국에 독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이 코로나 10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를 가지고 지나치게 공포의식을 불러일으키면서 이렇게 방역을 위해서 학교도 오지 마라, 가게도 문 닫아라, 집회도 하지 마라, 이런 것은 문재인이가 코로나를 악용한 코로나 정치를 하는 것이고, 바로 코로나 방역, 정치 방역을 하는 것이고, 코로나를 이용해서 계엄령을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독재, 전 세계 50개 이상 나라가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를 기회로 독재가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재인이도 아마 역사적으로 코로나 독재자로 이렇게 선포될 것이고, 코로나 계엄사령관 문재인에게 반드시 나중에 형사처벌이 있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특별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